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프로젝트 정사일동 답의 수학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것은 별의 특성과 HR도라는 단어이고요. HR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R도,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분광력과 별의 강도를 나타내는 절대등급 우측으로 별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물리량이 뭐냐면, 가로축은 별의 온도, 백지에서 분광력이고, 세로축은 절대등급 광도 등을 나타냅니다. 자, HR도의 특징은 가로축에서는 표현은 더 갈수록 낮아지고요. 색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붉은색을 띠고, 색빛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붉어지니 근광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M에 가까워지고 작아지니까, 세로축은 광도가 위로 갈수록 켜져요. 위로 갈수록 광도가 높거든요. 절대등급 쪽은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지면 절대등급은 작아지니까, 작아지는 게 커진 거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 반지름은 올라가면 커지고요. 밀도는 올라갈수록 작아집니다. 밑에 표 예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주계열성, 거성, 초고성, 백색외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강도 계급 한번 볼게요. 별들을 광도에 따라 분류하여 계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광도 계급은 별의 광도가 큰 1에서부터 작은 저까지 구별을 합니다. 백색외성은 V2 또는 D로 나타냅니다. 별의 분광 광도 계급, 스펙트럼을 분석해 분류된 별의 분광 광도 계급을 할 수 있다면, 별의 표면 온도, 별의 종류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V2V로 분류하고, 이거 다 읽어보면 되고, 이거 밑에 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 확인 들어가 보면 풀어볼 테니까 풀고 오십시오.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은 HR도에서 별의 물리량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가로축이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죠. 가로축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M형에 가까운 별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의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큰 별이고, 세로축의 위로 갈수록 절대등급이 작은 별.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큰 별이고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큰 별이에요. 위로 가면 밀도가 작아진다고 했죠 아까. 10번 HR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을 따라 분포하는 별들을 뭐라고 할까요? 주기율성이라고 하죠. 11번 주기율성은 HR도에서 왼쪽 위 분포할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며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 수명이 짧습니다. 고성은 별이 주기율 단계에 있을 때보다 표면 온도가 높고, 고성은 별이 주기율 단계에 있을 때보다 표면 온도가 낮고 반지름이 큽니다. 적색 고성은 백색 외성에 비해 표면 온도가 낮고 평균 밀도가 작습니다. 광도가 V인 별은 주기율성에 해당합니다. 태양의 광도 계급은 V입니다. 분광을 가질 때 광도 계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광도가 크고 반지름이 작습니다.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큽니다.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자, 별의 탄생은 그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반출하여 빛이 탄생이 됩니다. 원시별은 성분 물질이 밀집된 성원에서 밀도가 높은 부분에 중력에 의해 수축해서 핵을 이루고요. 이제 슬슬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빛을 방수출하고 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별인 주계열성이 들어와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기 밑에 표는 그런 것들은 다 그런 거에 관련된 수명이니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여기 그림도 별이 어떻게 진화하게 되고 어떻게 죽게 되는지까지 나와 있는 표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의 진화에서 적색 거성이 어떤 것이고, 초고성과 초진성, 중성집을 블랙홀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주는 표현인 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약간 외우는 느낌이 좀 강해서 제가 크게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별이 탄생하고요. 원시별이 수축하여 중심부에서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주계열성이 됩니다.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짧습니다. 주기율성은 주로 수소 에너지 반응에 의해서, 주기율성은 주로 수핵융합 반응, 주기율성은 주 에너지를 얻습니다. 주기율성은 별의 중심 쪽으로 향하는 중력, 바깥쪽으로 향하는 기체 압력차로 발생한 힘이 평형을 이룹니다. 별의 일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단계는 주기율성 단계입니다. 주기율 단계 이후의 별의 진화 경로는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주기율성, 적색 고성, 행성상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마지막 단계에서 중력 수축을 하다가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초신성 폭발과 질량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됩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중심을 오는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내부가 에너지 구조 파트입니다. 별의 에너지원 파트입니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수소 에너지, 중력 에너지는 물질이 중력에 의해 수축할 때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생기는 에너지이고요. 원시별에서 중력에 발생한 에너지는 일부는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는 원시별의 내부 온도를 높여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데 쓰입니다. 주기율성의 주요 에너지원은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 결손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 질량 결손에 의해 나온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밑에 있는 이 반응들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별의 내부 구조도 보시고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가 약간 암기 성격이 좀 강한 파트라서 설명을 크게 드리고 싶은데 크게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시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이번 원시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이다. 주결성의 중심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 줄어든 질량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 에너지로 전환된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해 중심부 온도가 약 1800만 K 이하인 주기율성에서는 양성자 P 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난다.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여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다. 17번 주기율성 기체 압력차로 발생하는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정역합형 형성 테이프. 질량이 태양의 약 2배인 성인 별은 중심부와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대류 에너지로 전달되고 바깥층에서는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주기율성이 초고성으로 진화할 때 중심의 최종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파트입니다. 외계 행성계는 태양계는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이 이루는 계, 그러니까 태양계 말고 다른 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계 행성은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을 말합니다. 약간 다른 저 멀리의 태양을 공전하는 또 다른 지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외계인 행성계 탐사 방법, 직접 촬영. 거리가 가까우면 직접 촬영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하고 한계점이 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계점은 이제 행성 공전 궤도면에서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데 왜냐면 이게 시야를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작거나 중심별에서 멀면 이제 중심별의 시선 변호가 작아서 관측하기 어려워요. 시선이 너무 작게 변해서 눈치채기 어려워서. 원리는 이용 보시면 되고 특징도 보시고요. 예를 들면 시식현상 이용 횡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의 앞을 통과하면 별의 밝기가 감소하니까 그 감소로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아채곤 합니다. 다음 파트 보시면 미세 종력 레렌즈 현상 이용 요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리고 밑에 탐구 결과 나와 있는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문제풀이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별이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면 중심별의 스펙트럼은 청색편이가 나타난다. 중심별에 대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변화 속도가 크므로 행성을 발견하기에 용이하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은 행성 공전 궤도면의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 이용할 수 없다. 중심별 앞을 지나갈 때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식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거리가 다른 두 개의 별이 같은 방향에 있을 경우 뒤쪽에 있는 빛이 앞쪽에 있는 별의 종류를 미세하게 포스트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발견하려면 별의 밝기를 알아야 한다. 식현상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 대부분은 공전궤도 번지름이 지구보다 작다. 이 정도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으며 마지막 10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